뉴스 읽기 9번은 내가 뉴스를 이거는 솔직히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것들은 이거 하고 있는 것들은 뉴스를 다시 쓰기, 뉴스 다시 쓰기를 권장하기 위한 어, 뉴스 다시 쓰기를 권장하기 위한 뉴스 읽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뉴스 다시 쓰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뉴스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제 뉴스 읽기를 좀 여러 번 했으니까 대개의 경우 근대적인 인식 체계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바람에 응? 그렇지만 뉴스 뉴잖아요. 즉 독자들이 흥미있어 할 재미있어 할 기사는 응? 팔근대성 근대의 재미없는 없는 세상 속에서 재미있는 내용 어? 이므로 팔근대성 어, 포스트 모더니티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거 내 지금 아주 기본적인 틀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틀을. 그리하여 팔근대적인 언캐니한 그 캐니가 보통 통상적이고 그 보통이 그죠. 언캐니는 기괴하고 이상한 거죠. 한 어, 기사 내용을 근대적인 관점에서 재미없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걸 팔근대적인 시점에서 다시 쓸 수 있다면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팔근대적 인식 체계를 어, 훈련한다면 뭐 지금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죠? 다른 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로만 해도 돼요. 등을 통해서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고 이게 현재 언론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자가 되는 기자라는 기자의 자질을 이런 음, 뉴스 위키를 통해 훈련 받을 수, 연습할 수 있게 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 지금 읽어 보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보지 마시고, 수동적으로 보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내가 한번 다시 써봐야겠다. 응?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있으니까 한번 본다 이런 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 독자로 읽기가 아니라 작가로 쓰기 내가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응?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거 이제 또 다시 기사를 읽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뉴스 읽기를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으냐에 관한 설명을 내가 지금 한 것입니다. 벌써 9번째가 됐으니까. 되게 재밌는 기사인데요, 이것도. 바로 이게 그거예요. 기상캐스터 노출이 있는 옷차림.
날씨 놓친다. 그러니까 노출인 노차에 보면 모차림 보느라고 날씨를 놓친다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놀라운 실험 결과죠. 그게 이제 눈은 알고 있다라는 이 책을 쓴 음, 경성대 권만우 경성대 부총장의 인터뷰를 한 기획 기사예요. 네. 아침 월요일 기자가 이 경영재 기자가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책 한 권이 배달돼 있었는데 이 아주 이게 되게 잘 썼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만 보고 놀래갖고 갔다는 거죠. 시선 추적 장치를 통해 밝혀낸 눈의 심리학이라는 부제를 눈은 알고 있다 했는데 무척 흥미로웠고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다.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흥미롭고. 재미롭다 이거죠. 흥미롭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왜 흥미로우냐면 활근대적이라서. 그죠? 네, 적인 어, 지혜를 말하기. 그지? 무척 흥미로웠고. 활근대적인 지혜를 말하기엔 무척 흥미로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는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감도 되게 멋진 단어예요. 아주 좋은 단어를 썼어요. 무슨 소리냐면, 음? 그 흥미로운 내용이 대중에게 공통적으로 어,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이런. 즉, 밝은데 공동체를 하게 된, 하는 미래의 핵심 도구가 될 것 같다. 될 것이라는, 의미, 의,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죠? 단순히 그냥 재밌다, 흥미롭다가 아니라, 아, 이거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겠구나 하는 공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 흥미와 공감이 이렇게 비슷한 색깔이라서 흥미와 공감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기사를 쓰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 다 읽었지? 앉은 자리에 다 읽었단 말이죠. 앉은 자리에 다 읽었겠어요. 이야, 이런 것도 다 있어? 라고 된 거죠. 그렇게 감탄한 이유는 흥미와 공감이에요. 그죠? 이 기사로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그죠? 내가 흥미로워서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데 사람들도 다 좋아할 것 같은 내용이. 이게 뭐예요? 즉, 기사, 어, 저널리즘의 기사를 위한 두 대표적인, 응? 저는 위해 성공적인 기사를 위한 두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개가 그런 거죠. 하나는 흥미롭고 하나는 공감이 많았다는. 그래서 저자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국내 최초 학교 기업 언론사로 네이버 제휴사인 치빅뉴스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20년간 시선 추적기, 아이 트래커, 이렇게 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거지, 연구로 시선 추적 관련만 100여 편을 썼고, 그래서 그 과학 이론과 방대한 데이터로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랬더니 부산에 가서 만났던 거. 논리의 근거는 뭐냐? 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눈동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입니다. 큐필, 눈동자는 자율신경계라서 빛을 쏘면 수축되고 빛이 없으면 꺼집니다. 놀라거나 어떤 것에 집중해도 커지지요.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으니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눈정자는 일체에 수십 회 움직이고 커져도 작아져도 합니다. 시선 추적 장치를 통해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찰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분야를 시선 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여기에 근거가 없어서 내가 근거를 설명하려고 해. 왜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거는 근대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말이 문제죠. 이 거짓말은 지난 앞에서 우리가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다루면서 뉴스가 문제가 된 이유 설명하면서, 내가 가짜 뉴스가 왜 문제가 되냐 설명하면서 그게 뭐냐면
가짜뉴스가 문제가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에서 앞의 어? 뉴스 읽기에서 이 교수의 뉴스 읽기에서 설명하면서 근대 사회의 인식 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응? 탈근대 사회가 도래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 그지? 상황이라서 그지? 뭐예요? 정동. 그러니까 느낌. 이 그, 정치적으로도 중요해진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어, 판별하는 것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중요한 일이 되었다. 예를 들면 사적으로 어, 누가 나에게 진심이고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그 연예인들 많이 나오죠. 뭐 연예인들 오늘도 나왔는데 연예인들이 그 회사나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응?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진실인지 진심인지 그지? 진심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진 세상이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 현대 사회가 안정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는 응? 회사나 매니저가 거짓된 태도나 발언을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응? 그런 거짓이 예, 가져오는 이 본질적인 이득이 더 중요해진 현대 사회 신뢰 시스템이 붕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시 돌아가서 요렇게 해놓고 다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동자를 보고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감각과 감정을 알 수 있고 그걸 시선과학이라고 붙이고 그건 과학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과학이 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진실과 거짓을 어, 어,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일이 판단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기상캐스터를 보면서 선정적인 옷을 입고 있으면 내용을 내일 비가 오는지 어디에 비가 오는지 안 보는지 그것도 헷갈리게 모른다는 거야. 더더군다나 그것만 아니라 편한 복장 청바지 티셔츠 해놓으면 그것도 이제 관심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뉴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뉴스의 내용보다 그지? 이 중요하지 내용만 중요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내용만. 그러니까 근대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일 때는 내용만 어, 중요했는데, 그지? 했지만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그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도
아주 중요해. 뭐냐면 형식도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뭐야 그럴까. 약간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해. 그러잖아요. 이게 되게, 여러분이 눈에 확 띄게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성형 중독에 대한, 어, 비웃음의 기사가 많이, 서구 언론에 많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구, 선진국의 여성들이, 응? 화장이나, 응? 세련된 복장에 관심이 크게 가지지 않아서, 파티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호주 수상 부인의 파티복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 간직 관리한 간직 뭐라 그럴까 넣어놓은 주름 자국을 찾을 수 안 입는 거죠. 파티 하는 게 드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입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어때요? 최근 근데 최근 한류 붐을 통해 성형에 관한 한국의 성형술에 관한 비웃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외려 한국에 오죠, 일부러. 왜 그러냐면 전달의 내용만큼이나 형식이 중요해진 근대에서 살근대로의 시대로의 전환 상황이라서 그래. 여기 이런 이기 때문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좋으면 됐지 무슨 그 형식이 뭐 어떻게 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지? 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서양에서는 당연히 그랬었어요. 서구의 여자들은 옷을 별로 심하게 이쁘게 입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이쁘게 입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한류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도 보세요. 둘 중에서 어디가 금방 눈에 띄어요? 오른쪽에 눈에 띄는 정적인 이미지가. 그렇죠? 시선이 이렇게 쫙 움직이니까. 박사 논문 주제가 뇌파 측정 장치를 활용해 뇌수를 읽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 연구가 박사 논문 주제인데, 이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하니까 MRI 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비싸서 실험하기 힘들죠? 그런데 국가 예산으로 좋은 장비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는 지원이 이렇게 많아요. 여성을 힐끗 쳐다보는 것과 빤히 쳐다보는 것은 어떻게 나쁩니까? 견눈질은 100%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주목하는 것인데 그러면 동공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마음을 명언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음흉한 마음을 보는 것과 참 예쁘다라는 이렇게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거고, 그게 눈에 나타나는. 그래서 느끼하게 바라보는 것이 성희롱에 걸린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인간 시야각은 70도고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건 137도래요. 여기 보면 이거 되게 좋은 말을 했는데, 사람이 물고기처럼 180도를 전부 칼라로 인식하면 내용을 못 견딥니다. 몰입감이나 VR 헤드셋 쓰고 2시간 영화 보면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뇌 정보가 너무 심하면 정신이 없죠. 어, 이거를 내가 오늘 물고기를 참 관찰을 했는데, 인간이요, 파충류에서, 어? 그래서, 어류, 그래서,
포유류로 그래서 인간으로 진화한 흔적이, 그죠? 흔적이 예, 뇌의 구조에서 남아 있는데, 이제 파충류이 있는데, 그러므로 어류의 컬러 인식 능력이 퇴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사실은 이 그 파충류 우리 뇌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숨쉬고 뭐 그러는 심장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그거죠. 파충류하고 거의 같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진화했다는 게 그게 증명인데 요거를 내가 왜 이걸 내가 판단하면서 이걸 얘기를 왜 하냐면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건 누가 하시면 좋겠는데 인간의 컬러 인식 능력을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칼라를 지금 VR이나 헤드셋을 가지고 2시간 영화를 보게 하려는 응? 그런 그런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인간의 칼라 인식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연구를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 더 보면 연구 연습 중에 고릴라가 지나간 영상이 되게 유명한 영상인데 흰색과 검은색 검은색 팀이 농구 연습을 하는데 검정색 팀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맞히면 10만 원을 준다. 이런 미션을 줘요. 그리고 중간에 고릴라가 화면을 가운데를 지나가요. 그때 웃기는 게 50, 70%가 고릴라 못 본대요. 시지각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들은 뇌가 미리 정한 것만 본다는 거죠. 관습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관습적으로 볼 뿐이고 뭐든지 다 관습적으로 봐요. 관습적으로 행위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언제나 의식적으로 보거나 듣는 게 아니라 비상사태라고 하고 뇌에게 경고하면 그때에서야 의식적으로 보거나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자율주행차들 있죠? 자율주행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지금 이게 대중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경우 대중화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운전을 하지 않고 있던 운전자가 대응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뇌는 관습적으로 보기 때문에 비상사태일 땐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더 중요한 말은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예를 들면 체중 감소, 어? 를 위한 다이어트 등의 계획을 세운다면,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면 뭘 해야 돼요? 관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리추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언제나 하는, 생각 없이 하는, 생각 없이 언제나 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 없이 계속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라고까지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든지 공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뭐 다이어트 뭐 그러죠. 그런데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 이게 어, 공부하는 습관 등이나 일하는 어, 습관 등을 에도 적용이 될 것이기. 이 리추얼을 만드는 방법 이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어? 미래가 성공한다, 실패한다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요 얘기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 거기까지 나오는 건데 시각 얘기만 딱 하고 있어요. 이게 같이 얘기가 돼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는 점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진짜로 중요한 그러니까 왜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기사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어, 교수는 물론이고, 전공 교수는 자기 그 전공한 것만 하겠죠. 물론이고, 언론의 예, 입장에서도, 어? 재미나 흥미에만 치우치고 있으며, 그 이론적인 배경에 관한 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화가, 이 중요한 대화가 객길로 빠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게 다음부터 그거예요. 왜 마스크 쓰면 이뻐 보이나요?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성형 얘기했잖아요. 성형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까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뭐 마스크 쓰면 코와 입이 이 사람들이 주로 보니까 응? 이쁘면 뭐 쓰고 뭐 자신 있으면 벗는 게 좋고 보통 있으면 가린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웬만하면 제일 이쁘게 보인다. 하하. 이런 식의 이 중요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어? 빠져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막끼리 한 노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자막에 보는 능력이 15초까지 소화한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런 건 다 먹방. 그래서 내가 뒤에 먹방이나 뭐 이런 얘기들은 어, 그리고 이게 눈을 보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은 눈을 보고 눈을 안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미간이나 정수리 등 시선이 분산되죠. 싫어하면 시선이 분산돼요. 눈을 정말 안 봐요.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은 적의를 드러내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보수주의자는 회피하고 자기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자기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를 볼 수 있는 그죠? 보수자들은 약간 소극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냐면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마지막 문단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문단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권 교수는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결론 부분인데 권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순전히 이성적이고 인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 하지만 실험 결과를 보면 정치적 성향은 인지와 감정적 과정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지에서 감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반대의 진영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이런 좋은 인식, 발견을 가지고 이렇게 안타깝게 쓰면 어떡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인식 체계, 다 요거죠. 요거죠. 요거. 그 근대적인 인식 체계라면 탈근대적인 인지 체계는
요거죠. 인지와 감정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음이죠. 응? 이게 앞에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서 기사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지에서 감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란 게 뭐냐면 근대적 정치학에서 할근대적 정치성으로 요게 인지에서 감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발언을 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발언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내가 이거를 읽기로 맘먹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렇게 말하면 음, 이 팔근대 정동의 문제가 부차적인 응? 정치 영향력이 부차적일 뿐이라는 착각을 하게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동정에 관한 기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선출 선거 전략에 관한 설명을 어, 어, 기억한다면 팔근대 정동의 문제, 그지? 즉 인지가 어? 이성적인 감정적 과정과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실에 관한 분석 기준을 중요한 이토록 중요한 분석 기준을 알고도 묻히는 결과를 그래 이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길게 읽었습니다.